1941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제강점기 말기 어둠이 짙어가던 그 시절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점성, 어머니 유상래의 이남 사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미자.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소녀가 훗날 대한민국 전체를 노래로 위로하게 될 줄을. 오늘은 83세의 나이로 66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한 국민 가수 이미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자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년이 지난 1943년 아버지 이점성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겨진 어머니 유상래는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죠.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5년 4살이던 이미자는 어머니에 의해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형제들과도 떨어져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야 했던 어린 이미자. 그 외로움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이 시기의 경험이 훗날 이미자 특유의 애절하고 구성진 음색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란 소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탁주한 사발에 젓가락 장단에 맞춰 유행가를 부르면 겨우 서너 살이던 이미자는 옆에서 그걸 구경하다가 그들이 돌아간 후에는 그 노래들을 고스란히 기억해서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이 괴로워서 나는 울었네 같은 어른들의 가사까지 징그럽게 그대로 따라 부르는 꼬마 이미자를 보고 친지들은 신기해하며 모이기만 하면 노래를 해보라고 시켰죠. 7살 때는 동네 노래대회에 나가 특별상을 받고 상금으로 쌀을 사서 모처럼 식구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동네나 학교 콩쿠르에 출전해 밥솥과 냄비 등의 상품을 잔뜩 타오며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이미자였습니다. 1950년 9살이던 이미자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강 다리가 끊어져 피난길이 막혔지만 일사후퇴 때 한강이 얼자 살기 위해 얼음을 건너며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겨울을 나던 이미자는 10살의 나이로 피난민 노래자랑에 참가하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린 이미자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말이죠. 이후 부산까지 피난을 간 이미자는 국제시장 앞 동화극장에서 인기 가수 백나나의 공연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품게 됩니다. 국제시장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아이로 소문난 이미자는 주위의 소개로 미군 부대 위문 공연 무대에 올라 몇 개월간 영어 가사로 번안한 아리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소녀. 그 작은 무대 경험들이 훗날 국민 가수가 될 이미자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휴전 후 서울 개동으로 올라온 이미자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친이 재혼을 해 5명의 이복 동생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6학년 나이가 된 그녀는 종로 YMCA 자리에 선교단체가 천막을 치고 운영하던 학교를 다니다가 마포 문성여중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여고 시절의 이미자는 의외로 활달한 학생이었습니다. 국전에 정물화를 출품할 정도로 그림 실력도 있었고 규율부 단장을 맡아 시가 행진을 벌였을 정도였죠. 당시 송민도, 나혜심의 노래와 슬픈 영화들을 특히 좋아했던 그녀는 학교 생활은 재미있었지만 졸업해 가수가 되는 것만 생각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1957년 16세의 이미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KBS 노래의 꽃다발에 출연해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소녀의 특별한 목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1958년 HLKG TV 방송의 아마추어 노래 콩쿨 예능 로터리에서도 가요 부문 1등으로 입상한 이미자. 이때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작곡가 나화랑에게 스카우트되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1959년 18세의 이미자는 나화랑이 작곡한 19순정으로 정식 데뷔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데뷔와는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최희준, 한명숙, 현미 등 미팔군 출신 가수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신인 이미자가 설 자리는 많지 않았죠. 출연료가 싼 무명 가수였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 무대를 더 많이 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선배들 양말을 빨았고 온갖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으며 한 번은 지방 공연을 갔을 때 여관방이 너무 추워 몰래 도망을 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춥고 외로웠던 이 시기에 그녀는 콘트라베이스 주자인 정진읍 씨를 만나 1960년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데뷔 초기에 이미자는 스카라 극장 건너편 국제다방이나 신카나리아가 운영하던 모나미다방 같은 무명 가수들의 집합소에서 일거리를 찾으며 몇몇 레코드 회사를 기웃거리는 싸구려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TV 드라마와 라디오 연속극, 영화 주제가를 부르며 꾸준히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갔죠. 무려 50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 주제가를 불렀던 이미자. 그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서서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곡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동백아가씨였습니다. 1964년 여름 한국 가요사를 바꿀 한 곡이 탄생합니다. 작곡가 백영호의 애절한 가락과 한산도의 구성진 가사가 만난 동백아가씨. 하지만 이 곡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노래는 최고 인기 가수 최숙자가 부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개런티 때문에 신생 지구 레코드는 부담을 느꼈고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미자로 가수를 바꾸게 됩니다.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영화 동백아가씨 OST 음반에서도 이 곡의 대우는 초라했습니다. 인기 배우 최무룡의 단둘이 가봤으면이 타이틀곡이었고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뒷면 첫 번째 트랙에 불과했습니다. 녹음 과정도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녹음실도 없어서 스카라 극장 근처 목욕탕 건물 2층에서 방음 장치를 하고 녹음해야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자가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과 애절한 감정이 고스란히 노래에 담겼을 것입니다. 훗날 이미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그 마음이 노래에 다 들어갔나 봐요. 1964년 7월 영화가 개봉되고 음반이 발매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이틀곡인 최무룡의 단둘이 가봤으면은 뒷전이고 오직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만이 전국의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가요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무려 35주 연속 차트 1위.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는 100만 장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3,000장만 팔려도 성공이라던 시대의 말입니다. 음반을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의 음반업자들이 음반을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쳤고 언론들은 가요계 판도를 뒤바꾸는 일대 사건이라고 흥분했습니다. 작곡가 백영호는 생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술집에서 술값 대신 동백아가씨 음반을 구해달라고 했을 정도로 인기였다. 심지어 음반을 베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이 한 곡으로 무명 가수 이미자는 일약 톱스타가 되었습니다. 집, 전화, 자동차를 구입할 만큼의 부와 명예를 얻었죠. 당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나 하던 전화는 그녀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5년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동백아가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박정희 정권이 돌연 이 곡에 방송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일본 엔카와 비슷해 외색풍이 짙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고
정부는 일본 문화 유행을 우려해 동백아가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다른 설로는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라는 가사에 빨갛다는 표현이 반공을 국시로 하던 군부 독재 시대의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금 이후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자는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쟁 음반회사의 견제 때문이었다는 게 정설이다. 35주 연속 차트 1위를 하자 주춤하게 만들려고 방송사 윤리위원회에 손을 썼다고 한다. 동백아가씨뿐만 아니라 연이어 히트한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까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국가 재건 시기에 곡이 너무 애절한 비탄조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이미자는 히트할 때마다 줄줄이 금지곡 낙인을 받자 노래를 그만두려고 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해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미자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1965년 평생의 콤비가 될 작곡가 박춘석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박춘석은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로 정상에 오를 무렵 이미 패티김, 최양숙, 남진 등 당대 스타들을 발굴해 가수로 우뚝 서게 한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KBS 라디오 연속극 진도아리랑의 주제가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뗄 수 없는 콤비로 손을 잡게 만든 노래는 1965년에 이미자가 발표한 흑산도 아가씨였습니다. 박춘석은 이미자의 천재적 가창력에 감탄했습니다. 흑산도 아가씨에 이어 1966년 KBS 라디오 주제가 섬마을 선생님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빅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미자가 스스로 3대 히트곡으로 꼽는 노래 가운데 기러기 아빠도 박춘석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기러기 때 울며 가니 나그네 서름이 따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죠. 박춘석 마이너스 이미자 콤비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연이어 내놓으며 한국 트로트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6년 2월 5일 강릉에서 공연을 하던 이미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찾아온 생모 유상래를 22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댁에 맡겨진 후 22년간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나게 된 이미자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난 후 어머니는 영주로, 이미자는 다음 공연을 위해 묵호로 떠나게 되었고 이것이 이미자와 어머니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미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용서되었어요.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 경험은 이미자의 노래에 더욱 깊은 감정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낸 거죠. 이미자의 진가는 화려한 무대를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965년 이미자는 한국 가수 최초로 베트남 현지 위문 공연을 떠났습니다. 당시 24세의 젊은 가수가 전쟁터로 향한 것입니다. 현지에 도착한 이미자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씩씩하고 혈기 넘치는 장병들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걸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고향에서 온 가수의 노래를 듣는 젊은 장병들. 그들의 눈물을 본 이미자 역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감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5년간 매년 베트남을 찾아 장병들을 위로했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위한 독일 공연에서는 지금은 박물관이 된 탄광갱도 밑까지 내려가 그들의 노고를 실감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세가 된 그분들도 제가 노래하니 전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정말 가수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이미자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이 탄생하며 그녀는 한국 가요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후배 가수들이 이미자를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주현미, 장윤정, 김용인 같은 후배들이 이미자 선생님 노래로 노래를 배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가창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예술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가사를 읊조리듯 노래를 시작하면 관객의 마음이 자연스레 흔들렸습니다. 무대의 중심에서 그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품격 있는 자세로 섰습니다. 가수는 노래뿐 아니라 태도에서도 품격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평생 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미자는 단 한 번의 음정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진심이었고 노래는 언제나 사람을 위한 위로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미자의 이름은 그야말로 한국 가요의 역사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전 국민이 알고 있었고 그녀의 신곡이 발표되면 거리마다 전축에서 흘러나왔습니다. 2002년에는 MBC 평양 특별 공연에서 동백아가씨 등 대표곡을 불렀고 북한의 조선국립민족예술단과 함께 엔딩곡 다시 만납시다를 노래했습니다. 분단의 아픔까지 노래로 어루만진 이미자. 60년이 넘는 가수 생활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노래로 희망과 위안을 선사했습니다. 2022년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인류보훈 동행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공연 출연료와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에 기부하며 진정한 국민 가수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이미자의 개인사는 그녀의 노래만큼이나 애절했습니다. 1960년 연주자 정진흡과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 정재은. 하지만 1964년 동백아가씨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 이혼하면서 당시 2살이던 딸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재은은 훗날 이렇게 가슴 아픈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살면서 3번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자란 정재은도 1981년 항구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가수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도 활동했지만 모녀의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은의 결혼식에도 이미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초대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정재은은 그렇게 강남 태극당 예식장에서 부모님 없는 쓸쓸한 결혼식을 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녀. 이미자는 잘 살지 그랬니?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어서 가거라는 말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미자는 자서전에서 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비정하다고 해도 내게는 그게 현실이었다. 어쩔 수 없이 어긋난 길, 우리는 계속 길을 갈 것이다. 그게 나의 운명이고 또 그 아이의 운명이다. 하지만 2019년 이미자 60주년 콘서트에 정재은이 참석했고 2025년에는 모녀가 함께 무대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자의 66년 가수 생활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기록이었습니다. 57년간 600여 장의 앨범과 2000여 곡을 발표. 트로트 여가수로는 김용임과 더불어 유일하게 1000만 장 이상 음반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1990년에는 한국 최다 앨범 및 노래 발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죠.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1995년 화관문화훈장을 시작으로 1999년 보건문화훈장, 2009년 은관문화훈장까지, 그리고 2023년에는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기록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국 트로트 가수 사상 최장기간 활동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필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계의 양대 레전드로 인정받는 이미자. 그녀의 음성은 가장 한국적인 음색으로 평가되며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5년 3월, 이미자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66년 가수 생활, 이번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4월 26일과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미자 전통가요 헌정 공연맥을 이음. 이것이 정말로 그녀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외로웠던 66년 가수 인생, 팬들에게는 은혜로웠다. 음정 하나 실수도 용서가 안 돼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완벽주의자 이미자다운 고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연과 음반 발매는 중단하지만 전통가요의 맥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 말은 은퇴 선언이면서도 후배들에게 남긴 유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노래는 내 삶이라고 말했고 그 정신은 지금도 수많은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1년부터 2025년까지 84년의 인생 중 66년을 무대에서 보낸 여인. 어려운 유년기를 딛고 일어선 소녀가 한국 가요사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트로트의 여제, 국민 가수. 수많은 타이틀이 붙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66년 동안 변치 않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동백꽃이 시들어도 그 향기는 남듯이 이미자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2,500여 곡의 노래와 한국 전통가요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66년간 우리를 위로해준 그녀의 목소리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할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자님.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국민 가수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